질문 주시는 것 중에서 돈을 어떻게 버냐, 콘텐츠 사업이랑 직장이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속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게 저는 직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월 500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많이 번다 하면 50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장인이 500을 버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젊음을 팔아서 나의 값어치를 가지고 돈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컨텐츠 사업은 동일한 500을 만약에 벌었든 50만 원밖에 못 벌었든 상관없이 그 돈 말고도 또 부동산처럼 가지고 있게 되는 게 컨텐츠 사업이에요. 교재, 음반, 책, 나의 지식 컨텐츠 이런 것들이 모여 있다면 내 것이기 때문에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계속해서 유용할 수 있는 평수가 생기잖아요. 매매 계약한 것처럼. 그런데 직장은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경력은 채워질지 모르지만 60대, 70대 됐을 때는 그것이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나이가 먹으면 그걸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식 콘텐츠 사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한히 계속 펼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직장인이시더라도 반드시 투잡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은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이 바뀌었어요. 온라인 쪽의 세계가 그 시장이 더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걸 알고 계신다면 직장인이든 강사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업은 있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교재가 있나요? 저는 이걸 묻고 싶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나요? 이걸 묻고 싶고, 여러분이 만든 그 컨텐츠가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알리고 있나요? 꼭 묻고 싶어요. 예전에는 책 쓰기라고 생각해서 작가가 되는 게 중요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원소스 멀티유즈의 시대이고,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하나가 영상으로 움직이는 세계고 텍스트 하나가 다시 음반이 되는 세계예요.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진짜 몇 없거든요. 그거를 유연하게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유튜브를 우리나라에서 얘기했을 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유튜브 그거 방송에 못 나가는 애들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들이 훨씬 더 방송사보다 힘이 세지고 있잖아요. 그 기준을 알고 계신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3년 뒤에는 맞아 박선아가 그때 그 말 했는데 라고 하실 거예요. 컨텐츠 비즈니스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금액대가 높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살아내고 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거, 남들이 가르쳐준 거에 자격증 따는 걸로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래서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를 계속 설명해내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예술가와 사업가로 살아가시잖아요. 원트카드, 교재 등은 오래 걸렸지만 현재 사업에서는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빨리 찾아서 연결하시는데 예술가와 사업가를 병행하시는 모습도 놀랍고 궁금합니다. 와우! 이 질문 너무 좋아요. 저는요, 진짜 이것도 잘라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원트카드나 이런 거 만들 때 사람들이 놀래하는 게 뭐냐면, 원트 가지고 노래도 있거든요. 저희 안에서는 부르는 그 그림이잖아요. 이게 원트 카드는 놀이잖아요. 그리고 카드라서 막 질문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러면서 그게 텍스트이기도 하잖아요. 이론에 근거한 텍스트이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힘은 사실 예술이거든요. 예술. 근데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분들은 수익성이 되느냐에 초점에 맞춰서 돈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을 되게 빌려와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빌려와요.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내 작품이 아닐 거예요. 고흐의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누리는 향유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이 예술이 어떻게 하면은 조인이 될까를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내가 예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티스트가 되는 거죠. 원하는 것을 예술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그 유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나 이 모든 것이 내게 돼요. 빌리지 않아도 돼요. 더 많은 거를 누리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다 내 자산으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 자체가 저희한테 돼 있고 모든 게 다 저희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빌려왔으면 그거에 대한 걸 계속해서 지불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만들기는 지불하는 방식으로 가져오는 게 더 편했겠죠? 편하기는.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아, 내가 예술가로 누리는 게 더 재밌겠구나. 그리고 이 방법도 있어요. 예술가 집단을 만들어서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이 사람이랑 같이 하고 나는 노래는 힘들지만 이 사람이랑 같이 하는 방법으로 공동 창작이자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술가 사업은 지금 컨텐츠 사업에 있어서는 떨어뜨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해봤더니 정말 너무 훌륭하게 이 길을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의 그 질 자체를 높여주는 방식이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한영준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코인트리 대표인데 그분이 찍은 사진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책에 넣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랑 저희가 직접 그 분들의 촬영을 하러 간다든지 혹은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담긴 전문 작가들을 또 배출해서 또 간다든지 이런 방식은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금액도 또 따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작가들 집단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유용하게 할 수 있다면 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채팅방에 꼭 질문해 주셔서 더 속 시원한 대답을 얻어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 또 내가 시간 있어서 이걸 하겠습니까? 맨날 시간 없다 시간 없다만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도 좀 고민이에요. 시간은 왜 없는가? 어제 스케줄이 제가 인터뷰를 4군데를 했는데 다 다른 나라였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미국을 갔다가 멕시코를 갔다가 갑자기 일본을 갔다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콘텐츠 사업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더 좋을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했어요. 어제 같이 해주신 분 중에 생각났어요. 댄스를 하시는 분인데 공연을 하셔가지고 기부 운동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어제 들으면서 정말 놀랬던 게 2년 동안 공연을 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저는 아직 알잖아요.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토니 로빈스처럼 줌으로 공연을 해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어요. 근데 그런 거 처음 들어봤다 하는 거예요. 공연계에서는 그런 거를 아예 그냥 지금은 못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지 새로운 걸 막 개발해서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게 지금 조금 자기의 업에서 잘 못하고 계신 분들 온라인 시장으로 빨리 꺼내는 일들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얼른 그런 일 하세요. 돈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야기를 지금 오늘 나누고 있고요. 컨텐츠 사업이 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돈 되지 않는다. 이 얘기도 핵심으로 같이 해드리고 싶어요.